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캡사이신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 사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구나 생각이 들죠.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반헌법적인 말까지 막 일삼아가면서 했던 말들이 어느 정도 진심이었고 실제로 그 시동을 거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바로 다음날 윤희근 청장이 뭐 강경 대응을 하겠다거나 야간 집회를 금지하겠다거나 이런 발언을 하는 거 보면서 경찰이 정말 민중의 지팡이여야 하는데 권력의 개라고 하는 표현을 받을 정도의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내일 또 다 일을 해놓고 먹고 살 사람들인데 왜 와서 일부러 해갖고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지? 이 잘못된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부와 노동계, 노정 간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광양제철소 인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쳤습니다. 7m 높이의 철탑에 올라서 고공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이 휘두른 진압봉에 맞아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나서자 노동자가 강하게 저항했고 추락할 위험이 있었는데도 경찰이 진압봉으로 노동자를 계속해서 가격했습니다. 오늘 경찰은 폭력을 유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이 나서서 특진을 내걸고 캡사이신을 쏘라며 날뛰고 있습니다.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를 두들겨 패서 깁스성이로 만들어 끌어내렸습니다. 특진의 눈이 뒤집혀 건설 노동자를 사냥하고 양해동 동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이 폭력배이고 가해자입니다. 민주노총은 평화를 지향합니다. 소음 유발도 경찰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평화롭게 투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에는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노총을 노동자들을 불법, 비리, 폭력, 간첩으로 낙인 찍어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투쟁할 권리마저 빼앗겼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거세게, 더욱 당당하게 투쟁합시다. 더 많은 노동자들과 더 많은 민중들과 함께 투쟁합시다. 우리가 이 땅의, 이 사회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동지들,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고 노동자 세상 만듭시다. 투쟁! 투쟁! 한 달에만 해도 수십 번을 금지 통과하고 있습니다. 언제 집회가 허가제로 운영이 되었습니까? 자, 민주노총의 집시법 등 위반에 대해서 지금부터 경찰에서는 처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민주노총 주최자께서는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법원 금지 통고를 순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가 지났습니다. 집회를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경찰이 종래 좀 볼 수 없는 좀 강경한, 오늘도 보니까 강경해진 것 같아요. 확실히 질서 유지를 하는 거라든가. 아마 여러 가지 폭력적인 상황 이런 거를 경찰이 유발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대통령,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불법 집회로 단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뛰었던 하야지 일반 차가 못 들어오고 작업차만 들어오면 되니까. 아니 아무리 경찰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철거 시간도 안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아무리 경찰이 졸변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거야. 집회를 어떻게 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래? 그리고 주최자가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당신들 하는 짓이 이게 뭐야? 경찰이 정권의 개가 되는 건 아니잖아. 자, 지금부터 저는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만약에 무대를 철거하는 걸 방해해가지고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경찰이 공권력 남용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앞으로 진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윤석열이 왕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한 마디 얘기하면 법입니까?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얘기해놓고 집시법도 어기는 자들이 대통령하고 지금 경찰이에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마 정치의 어떤 실패를 집회 시위에 대한 탄압,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바로 이제 집회 시위에 대한 과도한 금지, 마치 이제 불허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재발될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취임 전부터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건 왜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보세요? 무도한 정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가가 법치를 제대로 배워 처먹질 못해가지고 헌법 위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말을 하면, 자기가 해석하면 그게 마치 법인 것처럼 대통령이 지금 헌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제 오늘 윤석열의 당선증을 찢었고, 그래서 더 이상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4, 3, 2, 1 찢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민주총회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늘 오전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앞서 경비대책 회의를 주재하러 간 겁니다. 어제 이제 5월 31일 그 윤희근 경찰청장이 그 기동대 옷을 입고 기동대 버스에서 내리는 쇼까지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그거 진짜 쇼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경찰청장이 기동복을 입을 이유도 없고 자기 관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동대 버스에서 내릴 이유는 더더욱 없죠. 심지어 회의하러 가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폭력적 충돌이 없었던 건 경찰이 폭력적 대응을 하지 않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한데,
경찰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근데 경찰이 앞으로 폭력을 써서라도 물리적으로 강제 해산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어제 이제 그 건설노조 분향소 관련된 충돌도 강제 해산을 시키면서 그런 충돌들이 좀 가시화되고 있고, 이런 충돌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실은 백남기 농민 같은 정말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많이 들어요. 경찰의 법 집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법 집행에 불응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의 법 집행에 불응해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공무 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씩 인도. 어제 좀 상황을 좀 보셨죠? 한국노총 금속노조, 예. 하고 그다음에 건설노조도 저녁에 분향소 철거하면서 충돌이 좀 있었거든요. 좀 우선 좀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이런 경찰의 폭압적인 뭐 노조들에 대한 그 진압은 사실 이전에 보수 정권에서도 굉장히 좀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보수 정권에서도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긴 했지만 불과 6년 전이죠.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경찰이 노조 활동이나 노조에 대해서 이런 강압적 방식으로 진압하는 거는 사실 근래에 국민들은 아마 거의 기억에서 잊혀졌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다니 정말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집회의 자유는 노조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가장 보편적인 민주주의에서 기본이 되는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불온한 시각을 부추기고 집회는 마치 뭐 위법적이라든가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집회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뭐 정광훈 씨가 자신들의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것도 집회이고, 그 다음에 노조들이 집회 신고를 하고 진행하는 것도 집회입니다. 같은 집회인데 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2015년에 이제 백남기 어르신이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지셨고 결국엔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2016년에 이제 촛불이 있었고, 2016년 촛불 이후에는 어쨌든 이런 어떤 폭력적인 집회 진압에 대한 좀 반성적인 평가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집회와 광장 민주주의에 대한 문화적이고 좀 국민들의 의식의 성숙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한 5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특별한 충돌이 없었던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경찰도 그렇고 사실 윤석열 정부 자체가 작년에 이제 그 안전운임제 일몰 관련돼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서 그 화물연대 강경 대응 기조로 사실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재미를 봤죠. 그러고 화물연대나 뭐 민주노총, 노조, 시민단체 때리기를 계속 해야겠다는 것은 사실 뭐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일이었는데,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좀 더 강경한 이야기들을 좀 더 노골적으로 굉장히 과격하게 좀 쏟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분명한 퇴행이죠. 우리가 2016년 촛불로 정말로 전 세계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배우려면 한국에 가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이 광장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이 이 집회 참가자들도 그렇고 뭐 경찰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이루어졌었고,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년 동안은 큰 무리 없었어요. 뭐 경찰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집회를 다 아주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방향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돌이 있었다거나 문제가 되었던 건 사실상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신고를 하면 집회를 할 수 있었고, 보수든 아니면 진보든. 근데 최근의 양상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6년 만에 기동훈련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강제 진압을 하겠다라는 바람도 서슴지 않는 거 보면서 아,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역사가 정말 후퇴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리고 집회의 자유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사실은 사회적 약자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집회를 통해서 분출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인데 이에 대해서 불온시하면서 마치 집회를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불법적이다라는 인상을 계속해서 씌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가 정말 6년 전으로 후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듯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경진압이라는 말씀에도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캡사이신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 사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준비하라고. 네. 그거는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윤희근 청장이 캡사이신 안 맞아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캡사이신 얘기하면서 인체에 뭐 위험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캡사이신 정말 괴롭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 캡사이신 진짜 많이 쏠 때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들고 나오겠다. 역사의 시계가 10년은 거꾸로 돌아간 것 같고 살수차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한국에 지금 살수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다시 도입을 하겠다는 건지 좀 의문이죠. 자, 이제 어쨌든 이렇게 경찰이 강경 대응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좀 저항은 분명히 세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잘잘못은 법원에 가서 소송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경찰이 그동안 그 집회 시위와 관련된 것들에서 헌법소원이라든가 이런 거 다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근데 경찰 잘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줄줄이 소송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경찰이 뻔히 소송으로 이어질 걸 알면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데는 경찰은 확신범입니다. 확신범. 제가 다른 건 아니고 대통령실 앞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회 금지 통고 관련돼서 계속해서 금지 통고를 하고 있고 경찰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가처분이 걸리고 본안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건당 그 소송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고 다시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이 금지 통고에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법원에서 계속해서 본안 소송까지 패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소송 대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할 거냐라고 행안위에서 물었는데 이렇게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세금이 좀 들더라도 끝까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경찰 최소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자신은 경찰청장 임기를 마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대법원 판결까지는 몇 년씩 걸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무책임하게 나중에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고 나중에 나오는 결과는 상관없다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에서 면책권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위헌 소지 있다라고 많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로 사실은 아마도 개정이 되거나 아니면 사실 이 정부의 특기가 시행령이잖아요. 시행령은 국회의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런 검토를 거치지 않고 그냥 행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라 그게 조금 위험하긴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그것도 기본권 행사를 진압하는데 면책특권을 준다라는 거는 발상 자체도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위헌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미 중대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 면책해주고 있어요. 사실 의미 없는 말인데 그러니까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셨던 것처럼 실제로 굉장히 중대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면책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을 해주겠다는 것은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그건 대통령께서 좀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셔야 될 것 같고, 면책해주겠다는 것이 실제로 법적으로 막 면책이 엄청 많이 될 거다라는 우려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선 경찰들이 대응하는 방식과 양태에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런 면에서 백남기 농민 같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면책이라는 시그널을 대통령이 줬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좀 들고, 저는 올해 연말 가기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좀 이런 우려를 갖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바로 다음날 윤희근 청장이 뭐 강경 대응을 하겠다거나 뭐 야간 집회를 금지하겠다거나 이런 발언을 하는 거 보면서 경찰이 정말 민중의 지팡이여야 하는데 권력의 개라고 하는 표현을 받을 정도의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방향을 제시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그 방향을 수행하기 위해서 심지어 여당 지도부들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의 방향 제시에 대해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굉장히 과잉되게 충성을 하고 있는 거고, 경찰청 전체가, 사실 경찰 공무원 전체가 윤희근 경찰청장의 과잉 충성에 동원되고 있는 구도로 볼 수밖에 없죠. 안정적으로 진행됐던 촛불 문화제를 방해한 경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촛불 문화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모독탄 경찰을 규탄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며칠 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통령이란 자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끄끄러지고 있습니다. 이 분노함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양해동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깜냥도 안 되는 무도한 윤석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시방쟁과 노동자 대투쟁으로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역주행하고 있는 이 꾸라지를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 노동자의 싸움이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노동자의 싸움이 시민들과 함께 저들을 고립시키는 싸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노동조합과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갈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그 억울함을 자존심이 열어가지 않아 죽음을 택했던 양해동 열사의 그 유지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목도한 이 잘못된 현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